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인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길에 대해 마음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것처럼 그 사람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오래된 상처와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해진 정서적 학대로 인해 생기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거대하고 명백한 사건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조차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경험. 나는 당신과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혹은 아니, 그건 틀렸어 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상대방과 조율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뢰나 정직과 같은 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치들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며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끊임없이 부정당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당신의 판단력이 형편없다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마치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늘 실수를 저지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견뎌내야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하고 폭발적인 분노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공포를 새깁니다. 그 끔찍한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스위치를 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침묵의 형벌입니다. 무시와 외면,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냉담함 속에서 당신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당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선에 친절,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거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학대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는 관계에 빠져들며 절망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싶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겪어온 이 복잡하고 미묘한 고통을 과연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멋지게 포장하는 동안 당신은 홀로 고립되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깊은 고독감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학대받을 때 나도 완벽하진 않았잖아. 나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소리 질렀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만약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이연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도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받은 수치심은 어느새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은 내가 부끄러워. 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창피해.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저를 찾아왔고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세 이혼만 3번이에요. 누가 이런 나를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흠집난 중고품 같은 존재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은 사실 복잡한 애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상실감은 너무나도 생생하지만 그 상실감에는 지독한 쓴맛이 동반되어 좀처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해낼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그들의 저주입니다. 학대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소중한 공동체와 단절되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당신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되찾고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할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제 대답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제 대답은 우렁찬 네입니다.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가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끔찍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당신이 겪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병든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걸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스스로를 대접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침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내 목소리는 들려질 자격이 있어. 당신의 자유를 껴안으십시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리 상담이든 지지 그룹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것은 한 묶음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진실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선택하여 당신 내면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걷는 이 회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 끝에는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인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길에 대해 마음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것처럼 그 사람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오래된 상처와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해진 정서적 학대로 인해 생기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거대하고 명백한 사건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조차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경험. 나는 당신과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혹은 아니, 그건 틀렸어 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상대방과 조율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뢰나 정직과 같은 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치들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며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끊임없이 부정당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당신의 판단력이 형편없다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마치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늘 실수를 저지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견뎌내야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하고 폭발적인 분노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공포를 새깁니다. 그 끔찍한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스위치를 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침묵의 형벌입니다. 무시와 외면,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냉담함 속에서 당신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당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선의 친절,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거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학대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는 관계에 빠져들며 절망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싶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겪어온 이 복잡하고 미묘한 고통을 과연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멋지게 포장하는 동안 당신은 홀로 고립되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깊은 고독감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학대받을 때 나도 완벽하진 않았잖아. 나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소리 질렀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만약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이연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도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받은 수치심은 어느새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은 내가 부끄러워. 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창피해.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저를 찾아왔고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세 이혼만 3번이에요. 누가 이런 나를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흠집난 중고품 같은 존재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은 사실 복잡한 애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상실감은 너무나도 생생하지만 그 상실감에는 지독한 쓴맛이 동반되어 좀처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해낼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그들의 저주입니다. 학대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소중한 공동체와 단절되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당신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되찾고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할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제 대답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제 대답은 우렁찬 네입니다.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가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끔찍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당신이 겪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병든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걸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스스로를 대접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침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내 목소리는 들려질 자격이 있어. 당신의 자유를 껴안으십시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리 상담이든 지지 그룹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것은 한 묶음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진실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선택하여 당신 내면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걷는 이 회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 끝에는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인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길에 대해 마음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것처럼 그 사람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오래된 상처와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해진 정서적 학대로 인해 생기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거대하고 명백한 사건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조차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경험. 나는 당신과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혹은 아니, 그건 틀렸어 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상대방과 조율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뢰나 정직과 같은 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치들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며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끊임없이 부정당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당신의 판단력이 형편없다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마치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늘 실수를 저지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견뎌내야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하고 폭발적인 분노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공포를 새깁니다. 그 끔찍한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스위치를 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침묵의 형벌입니다. 무시와 외면,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냉담함 속에서 당신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당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선에 친절,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거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학대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는 관계에 빠져들며 절망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싶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겪어온 이 복잡하고 미묘한 고통을 과연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멋지게 포장하는 동안 당신은 홀로 고립되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깊은 고독감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학대받을 때 나도 완벽하진 않았잖아. 나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소리 질렀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만약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이연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도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받은 수치심은 어느새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은 내가 부끄러워. 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창피해.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저를 찾아왔고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세 이혼만 3번이에요. 누가 이런 나를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흠집난 중고품 같은 존재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은 사실 복잡한 애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상실감은 너무나도 생생하지만 그 상실감에는 지독한 쓴맛이 동반되어 좀처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해낼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그들의 저주입니다. 학대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소중한 공동체와 단절되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당신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되찾고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할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제 대답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제 대답은 우렁찬 네입니다.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가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끔찍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당신이 겪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병든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걸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스스로를 대접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침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내 목소리는 들려질 자격이 있어. 당신의 자유를 껴안으십시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리 상담이든 지지 그룹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것은 한 묶음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진실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선택하여 당신 내면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걷는 이 회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 끝에는,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과정 속에는 반드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평온을 누릴 자격이 충분한,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인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상처,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정서적 학대에서 회복하는 길에 대해 마음 깊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어둠을 밝히는 또 하나의 빛이 될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이 희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에 발이 묶인 것처럼 그 사람의 지배와 통제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쳐도 오래된 상처와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복합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해진 정서적 학대로 인해 생기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거대하고 명백한 사건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어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조차 끊임없이 무시당하는 경험. 나는 당신과 이걸 하고 싶지 않아, 혹은 아니, 그건 틀렸어 와 같은 말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 어떤 것도 상대방과 조율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신뢰나 정직과 같은 관계의 기본이 되는 가치들이 교묘한 개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며 현실 감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생각,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끊임없이 부정당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세상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말들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당신의 판단력이 형편없다는 메시지를 주입합니다. 마치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 늘 실수를 저지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때로는 경멸이 가득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노를 견뎌내야만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하고 폭발적인 분노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공포를 새깁니다. 그 끔찍한 분노를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그 분노의 스위치를 켜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분노의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침묵의 형벌입니다. 무시와 외면,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냉담함 속에서 당신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당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왜 너는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해? 라는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힙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선의 친절, 존중, 그리고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다 해도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거나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러한 학대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상처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는 관계에 빠져들며 절망합니다. 왜 나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당신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싶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결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단 하나의 핵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껏 겪어온 이 복잡하고 미묘한 고통을 과연 누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야 할까?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멀게만 느껴져 다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집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 가해자는 전혀 가해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주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멋지게 포장하는 동안 당신은 홀로 고립되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진실과 싸워야 하는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 깊은 고독감 속에서 가해자가 당신의 머릿속에 심어놓은 목소리들이 메아리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학대받을 때 나도 완벽하진 않았잖아. 나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소리 질렀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거야. 만약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학대를 당하면서 이연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도록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도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받은 수치심은 어느새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겪은 내가 부끄러워. 내 상황을 누구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창피해.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에 저를 찾아왔고 이미 3번의 이혼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세 이혼만 3번이에요. 누가 이런 나를 원하겠어요? 저는 이미 망가졌고 흠집난 중고품 같은 존재예요. 이처럼 우리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서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 부정적 고유성이라는 감정은 사실 복잡한 애도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것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에 휩싸입니다. 상실감은 너무나도 생생하지만 그 상실감에는 지독한 쓴맛이 동반되어 좀처럼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싶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입니다. 너는 해낼 수 없어라고 속삭이는 그들의 저주입니다. 학대로 인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 혹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소중한 공동체와 단절되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당신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과연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평화를 되찾고 나 자신을 다시 존중할 수 있을까? 새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만족스러운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을까? 제 대답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들어주십시오. 제 대답은 우렁찬 네입니다.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한 가지 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나르시시스트는 끔찍할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진실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 당신이 겪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든 그들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발 병든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마십시오. 거짓은 거짓이라고 부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의 일부이며 당신 내면의 모든 것을 걸고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의 핵심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고통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존엄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본질입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황금률을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제 그 황금률을 뒤집어 당신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스스로를 대접해 주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길 원합니다. 위로와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권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침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목소리가 있어. 내 목소리는 들려질 자격이 있어. 당신의 자유를 껴안으십시오.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훨씬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물론 이 여정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리 상담이든 지지 그룹이든 혹은 당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 저는 진심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심어놓은 것은 한 묶음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 진실을 선물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선택하여 당신 내면의 선한 이끌림과 올바른 선택을 따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걷는 이 회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여정 끝에는 그리고